9월 13일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교육주 중에서 가장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청담러닝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화면 상단을 보면 주식은 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기본이죠. 네. 그 강력한 끼가 시장의 수급과 맞물릴 때는 마이웨이를 하죠. 볼까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 우리는 교육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청담러닝의 주가를 보면 사실 조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이거는 월봉인데 16년도에 한번 슈팅이 났다가 또 쉬었다가 또 17년도는 쉬었다가 올해 이제 7월 달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교육회사가 전기차를 할 일도 없고 교육회사가 바이오를 할 일도 없죠. 왜 그러냐면 학원 같은 교육회사는 웬만하면 적자가 없습니다.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죠. 학원이 만약에 적자가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 닫아야 되는 상장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와는 다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주식의 주가를 보면 확실하게 7월 6월 말부터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화면 중에서 이 초록색 점선이 기관 순매수인데 뭐 압도적인 매수가 들어오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체크하는데요. 물론 외국인도 조금 사고 있습니다만은 사모펀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증권사에 넣는 펀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펀드가 있고요.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공모펀드란 거는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이 뭐 증권사나 은행에서 뭐 예전에 아주 또 예전 이야기입니다만은 2000년대 중반으로 가면 미래에셋에서 뭐 인디펜던스 펀드 이런 게 나왔었죠.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중소형주에서 인기가 많은 신영증권의 신영마라톤 이런 약간 이런 걸 공모형이라고 그럽니다. 공모 그리고 소액으로 하는 거고 사모펀드는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사모입니다. PB라 그러죠.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갖춘 약간 그 공모보다는 조금 규제가 자유로운 펀드를 말합니다. 그럼 이런 주식은 보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수급에서 잡히는 거는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모펀드라고 이야기하는 투신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단기 성향의 증권사 물량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연기금도 뭐 약간 최근에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은 7월달 이후를 놓고 보면 여기 다시 보니까 조금 다르군요. 그러니까 7, 8월달에는 확실히 공모펀드에 많이 세일즈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신을 보는 거죠. 지금 주가가 7월 때부터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 기관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 거의 이쪽 이 PB들이 판 거죠. 예, 공모 쪽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쭉 지금까지 사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8월 접어들어서 뭔가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데 그건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식을 세일즈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지금 뭐 교육주가 다 올라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담러닝만 올라가요. 그럼 이 회사만에 뭔가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청담러닝이 왜 나홀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교육주들은 또 대부분이 오늘 지분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청담러닝은 보니까 김영하, 이동훈 씨는 대표겠죠. 예. 이제 대주주가 한 18% 갖고 있고 뭐 또 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김혜연 씨가 또 6%, 자기 식구들 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이 있습니다. 이 액티브 자산 운용 이름이 붙게 되면 약간은 우리가 지수 관련해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처럼 큰 주식을 하는 운용을 패시브 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티브라는 거는 조금 말 그대로 액티비티, 활동성이 있다는 거, 약간 중소형주라든지 변동성이 큰 거를 액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지금 액티브 운용자산, 액티브가 갖고 있다는 것은 약간 스몰캡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 실제적으로 좀 책글을 하나 봤더니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재료는 아니고요. 이 회사가 지난 7월 25일 날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제가 붙여놨습니다. 예. 오늘 지난 7월 25일에 중국 최대 국영 공유기업
예, 신남양의 자회사 온리 에듀케이션이 있는데 얘들하고 함께 JV를 설립한다. 이 말입니다. JV라는 건 뭐냐 하면 예, 조인트 벤처를 말합니다. 예. 최근에 뭐 녹십자와 파미셀의 JV도 거의 같은 그림입니다. 녹십자와 필릭스의 자회사 리비나투스의 JV 정립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걸 JV라고 조인트 벤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재료가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큰 재료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모멘텀으로 청남노닝을 압도적으로 주가를 당길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중국 모멘텀을 붙였다 보는 거죠. 예, 중국의 최대 국영 게임 교육회사 온리 커뮤니케이션하고 JV를 설립했는데 그리고 영어도 시작을 했어요. 예, 영어도 시작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 요 중국의 온리 커뮤니케이션이 10%를 인수하고 인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업들이 서로 투자를 할 때 원래 합자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보통 이건 5대5로 들어가요. 근데 이건 거의 다 뭐 페이퍼입니다. 합자법인 설립한다 그러면 거의 페이퍼 수준이에요. 왜냐면 너하고 나하고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볼래? 그러니까 MOU를 조금 넘어선 거예요. MOU를 우리는 보통 MOU라는 걸 많이 하죠. 이걸 양해각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시를 볼 때 MOU 공시가 나오면 헐려도 돼요. 왜? MOU라는 거는 한마디로 양해각서입니다. 이게 뭐죠? 니캉 내캉 잘해보세. 이 정도입니다. 어떤 실체적인 뭔가 자금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합자법인이라고 해서 그걸 벗어나서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회사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통 지분이 5대5로 가는데 근데 여기에서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금 먹힌 거예요. 실제적으로 온리 커뮤니케이션이 청담러닝의 지분을 10% 인수하기로 결정한 거. 실제적으로 주식을 사기로 한 거죠. 시가총액이 2천억이니까 지금 주가 수준으로 최소한 200억에 대한 투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죠? 이게 아마 가장 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분 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회사가 투자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또 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큰 이야기들을 좀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하루 오르고 내린 거는 언제든지 어떤 종목이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일 적어드린 이 특징주 영상의 가장 큰 컨셉은 그 종목에 국한하지 않고 그 종목과 그 주변의 이야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투자를 할 때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하나가 FI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가 SI라고 그래요. FI를 Financial Investment라고 합니다. 재무적 투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재무적 투자가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SI를 Strategy Investor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펠링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이거를 전략적 투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재무적 투자가는 단순하게 돈만 넣는 애들입니다. 돈만. 기업 경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건 투자예요. 투자. 이 회사의 성장성이 좋아봐가지고 주식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근데 SI라는 거는 보통 전략적 투자가라 해가지고 돈을 넣으면서 경영에도 참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이 재료가 가장 더 센 겁니다. 아까 온리 커뮤니케이션의 FI 성격이 아니라 SI 성격이라는 거. 결정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청담러닝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수급 자체가 기관의 수급을 끌고 가고 온리 커뮤니케이션의 지분 투자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직접 장례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블록딜로 들어오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직접 장례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주식을 블록으로 들어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호적인 수급도 우상향을 이끈다는 거죠. 재무적 투자가와 전략적 투자가의 차이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제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와이드한 이야기를 드리면 CGENM이 갖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 판다고 하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근데 그 파는데 만약에 넷플릭스가 만약에 CGENM이 보유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인수할 때는 그 친구들은 뭔 때문에 들어오겠습니까? FI일까요? SI일까요? SI입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교육주 중에서 이 청담 러닝하고 삼성의 멀티캠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친구는 지금 잘 갑니다. 네. 멀티캠퍼스는 제가 조금 분석을 아직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교육주 중에서는 이 두 친구가 대장으로 달리고 있어요.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대교라든지 이런 애들은 거의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 친구들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청담러닝의 상승 포인트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사업 시너지 자체가 지금의 주가 상승을 이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길어졌는데 차트를 보면 차트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어느 정도 지금 월봉이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원 돌파에 대한 상승 에너지를 이어간다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죠. 월봉이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상승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계산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일단은 이 상승 에너지를 즐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봉은 지금 홀드고요. 상승 에너지고 주봉 에너지는 분출이니까 당연히 홀드입니다. 그리고 일봉 에너지도 지금 시세가 분출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보유 관점에서는 월, 주, 일 다 홀드 할 수가 있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나버렸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동반을 하고 그쵸? 지금 오늘 거래량은 9월 13일 오늘의 거래량은 2018년입니다. 지난 7월 26일 날 이날 거래량에 육박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날도 아마 대규모 거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일정적으로 에너지는 제일 세고 이런 거를 공략할 때는 이렇게 사야 됩니다. 이 참 웃긴 이야기인데요. 솟았을 때보다는 이 5일선 조정해서 사는 게 좋아요. 5일선 조정을 잘 안 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슈팅이 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물론 5일선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5일선 언저리에서 이렇게 사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주식은 지겹게 살 수 있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어요. 이미 지금 시세가 나버렸으니까. 지난주에 봤다면 조금 괜찮았는데 이미 이제 시세가 슈팅이 났으니까. 좋은 회사가 있어도 종목마다 어떻게 사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 종목이 보여줬던 시세 흐름과 내용, 수급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원이란 절대적 가격, 저항과 추가에 대한 가격이죠. 충분히 한 3,000원 이상의 갭은 남아있어요.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여기서 3만원까지는 2,000원이죠. 거기서 일시적인 슈팅이 납니다. 근데 과연 언제 어떻게 우리가 27,000원 이하에서 26,000원 이하에서 살 수 있는지는 일단 관심 종목에 놓고 어느 정도 중간에 한두 번의 이런 조정이 나올 것인데 이 조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베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개인의 능력차가 존재하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가 청담동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담동이었습니다.